네, 여러분 안녕하십니까. 황교안 전 대표의 당대표 출마, 오늘 개소식이 있었는데요. 사람이 엄청 많이 모였다고 하는데 이 현장에 김신혜 씨가 나가 있는데 김신혜 씨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봅니다. 안녕하세요. 네, 박사님, 안녕하세요. 한국의정신문 논설위원 김신혜 씨. 네, 아니, 대합 빌딩 하면, 우리 대통령 다 나온 분들이 다 대합 빌딩 그 출신들이시거든요. 여의도 근데, 대합 빌딩 알죠? 네, 예. 여의도 또 우리 전 당사가 바로 그 건너편에 있었고요. 근데 네. 그 906호에서 이제 하셔서 저도 뭐, 또 우리 대한민국 인생상담소 같이 했잖아요. 네네. 그래서 인사드리러 갔는데 뭐, 너무 사람이 많아가지고, 아, 엘리베이터를 뭐 그냥 한 차로 올려보내고 줄 세우고 또 가서 또 아, 그냥 얼굴만 1초 보고 내려오시고 가시고 또 들어오고 또 들어오고 해서 뭐 정말 문전성시를 이루고 이렇게 많이 오셨구나. 황교안 대표님을 응원하고 지지하는 분들이 이렇게 많았구나. 저도 사실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. 그래요. 깜짝 놀랐. 그 정도로 네. 사람 많이 왔어요? 오늘 오셨던 분들이 이제 댓글 아마 남겨주실 텐데 예. 상당히 많이 오셨고요. 정치인들도 많이 왔나요? 정치인들 뭐 보니까 뭐 태영호 국회의원도 왔고 뭐 오신 것 같아요. 네. 근데 국회의원들보다 일단은 네. 무슨 다 깃발 들고 이제 부정선거 관련해서 싸우셨던 분들, 부방대 분들부터 네. 또 그 고교연합 네. 뭐 그리고 많은 이 아스팔트에 계셨던 분들이 네. 신이 나셨습니다. 목에다가 저기 스카프 두르시고 아하, 예. 네, 그냥 나는 당원이다부터 여성 또 뭐 어머니들 또 아버님 연세들 뭐 다양한 젊은 친구들도 생각보다 많고요. 네. 그래서 황교안 대표님이 사부작 사실은 한 걸음 한 걸음 많은 분들을 만나시고 이렇게 했던 것이 의미가 있었구나. 아하. 그리고 이렇게 많이 생각보다 지지를 얻는지는 저도 예상을 못했거든요. 그렇구나. 네, 근데 오늘 오신 분들이 아실 거고요. 당원들이 이렇게 열정적으로 또 신이 나 계세요. 당원들이 뭔가 우리를 위해서 뭔가를 할 분들이 있다. 이런 것들이 저는 이제 황교안 대표님의 오늘 출정식 같은 느낌이 들었는데 네. 이 개소식이 어떤 큰 의미가 있다. 이런 생각이 듭니다. 왜냐면 학교에서도 마찬가지고 반장을 뽑을 때 네.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반장한테 원하는 게 많은 게 아니거든요. 네. 수학여행 좋은 데 갔으면 좋겠다. 학교 다니는데 불편함이 없었으면 좋겠다. 네. 억울하고 공정하지 않은 일들 겪을 때 우리를 좀 위해달라. 몇 가지만 해결이 되면 우리는 리더로 뽑아요. 네. 학급의 반도. 네. 근데 당원들이 원하는 거, 그리고 지금 총선을 앞둔 이 시점에 당원들이 원하는 것들은 사실 되게 명확하고요. 네. 또 예전 선거와 달리 이제는 어플, 바로 스마트폰으로 다 선거를 하거든요. 네, 그렇죠. 그래서 네. 어떤 뭐 흐름이나 누군가가 막 1번을 찍는다고 해서 다 1번으로 몰아가고 이런 선거가 이제 아니에요. 네. 그리고 유튜브가 이 몇 년간 정권 교체되기 전 상황에서 많은 분들이 너무 똑똑해지셨습니다. 당원들이. 네. 정보 파악이 너무 빨라요. 그래서 예. 네, 이제는 개인적인 판단력들이 다 좋으시기 때문에 저는 오늘 이제 뭐 물론 다양한 후보들이 나올 거고 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겠지만 황교안 대표의 이 자발적 당원들이 오늘 오고 내리고 보고 싶었는데 못 보고 가네. 거의 그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 한번 만나러 가는 그런 느낌들 있잖아요. 그렇게들 많이 왔어요. 예. 그렇게들 많이 뜨겁고 오시고 또 반응이. 너무 많아서 1층에는 그 화면을 설치해놓고 거기서 보고 계십니다. 그래서 상당히 의미가 있다. 그리고 저도 당원이지 않습니까? 근데 저도 황교안 대표님이 뚜벅뚜벅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가주시는 거에서 사실은 그게 반영이 안 될 때도 많았지만 어떤 제가 드렸던 조언들 다 지키셨거든요.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나는 당원이지만 어쨌든 뭐 되든 안 되든 이분을 뽑고 싶다 이런 마음이 저도 들었는데 다양한 분들이 저렇게 좀 많이 열광을 하는 것들을 오늘 제가 목격을 하면서 나와 별반 다르지 않구나. 당원들이 좋아하는 것은 무슨 뉴스에 뭐 100가지 기사가 나오고 뭐 누가 나를 찍었으니 너로 정해졌다 이런 것도 아니고 또 뭐
뭐 나는 엄청 큰 리더다 이것도 아닙니다. 예. 다 여기 오신 오늘 뭐 많은 분들이 다 황교안 대표 만났던 분들이에요. 어허, 예. 무서운 거는 내가 만나고 그리고 요번 개소식 때 그 문자를 일일이 다 보내셨거든요. 그 예. 팀들이. 네. 그래서 김신혜님, 누구님, 최재원님, 뭐 정광택님 이렇게 와주십시오라고 문자가 왔어요. 결혼식 문자처럼. 네. 정성을 쏟는 것. 우리는 그동안 그냥 뭐 1,000만 명한테 문자 뿌리는 건 다 돈이거든요. 그렇죠. 예. 그런데 그냥 뭐 이름까지 얹어 써요. 그거는 단체 문자로 뿌립니다. 예. 넣어야 되는 게 아니라 그냥 당원 명부에 있으면 다 뿌려 이랬는데 이거 이름 하나하나 써서 하는 그런 정성들은 황교안 대표님이 이번에 좀 다른 의미이지 않나. 물론 이걸로 뭐 당대표 된다 안 된다까지는 저는 이제 모르겠습니다. 그렇지만 다른 후보들 반성하십시오. 국민은 압니다. 당원은 압니다. 우리를 위하고 내 이름을 찍혀서 문자가 오고 내 의견을 들어주고 이거 부정선거 이런 거 좀 억울하다 하면 그거 밝혀주려고 애쓰고 그리고 그동안 문제점에 대해서 처절하게 반성하시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황교안 대표님 많이 또 느끼시고 또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토크쇼를 하면서 황교안 대표님이 가장 많이 반성하고 계시는 게 사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너무나 사무치는 미안함이 계세요. 그 여러 번 말씀하셨죠. 예. 말씀하시고 또 너무 정치도 모르고 공직자로서 있다가 그게 가장 큰 마음에 빚이고 실수다라고까지 하시고 또 저도 사모님을 이제 뵌 적이 몇 번 되는데 떡국을 먹으면서 사모님도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고 또 워낙 신앙심도 좋고 사모님이 인품이 너무 좋으시거든요. 그럼요. 알죠. 예. 그래서 박 대통령님한테 사과를 하려고 수많은 또 시도를 하셨습니다. 그래서 사실은 유영아 변호사가 또 통화가 됐었고 너무 미안하다. 우리가 총리 권한대행 하면서 정말 더 많은 것들을 하고 챙기고 우리가 더 그랬어야 되는데 우리 너무 정치를 그 당시에 잘 몰랐고 그런 것들이 박근혜 대통령님을 지켜드리지 못하는 요소가 됐었다고 처절하게 반성을 하고 계시거든요.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여러 가지로 이제 반영이 좀 됐으면 좋겠다 이런 느낌들이 들고요. 당원들은 많이 황교안 대표님 좋아했고 또 실망했고 그랬던 분들이 오늘 제가 이렇게 보면서 많은 분들이 돌아왔구나. 그리고 황교안 대표님은 분명히 어떤 역할이 될진 저도 모르겠지만 어떤 역할을 꼭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고 있습니다. 네, 그렇군요. 네. 그동안에 이제 통렬이 권한대행 때 여러 가지 그거에 대해서 박근혜 대통령한테 미안한 마음을 진짜 여러 차례 진실성 있게 사죄의 말을 여러 번 했어요. 근데 그게 아마 통했나 싶습니다. 네, 당원들한테 통했고요. 이제 당사자인 박근혜 대통령은 아직 다 풀리지 않으신 것 같아요. 왜냐면 뭐 일개 사업가도 내 종업원이 아니면 내가 뽑은 사람이 나를 돕지 않고 다른 선택을 할 때 너무나 큰 배신감이 들거든요. 그거에 대한 여러 가지 상황이 있지만 저는 박근혜 대통령님도 이제 정말 우리 자유우파의 한 명 한 명의 그 가치, 이 대한민국을 지키는 세력들에 대한 한 명도 놓쳐서는 안 되는 이런 상황 속에서 황교안 대표님은 이제 박근혜 대통령님도 용서해 주시고 같이 가자 해주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. 그리고 이제 박근혜 대통령의 잘못한 거 용서도 구했지만 이제 민노총 해체라든지 그다음에 부정선거의 수사 관철시키겠다는 끊임없는 노력 이런 게 이제 통한 것도 있죠. 그렇죠. 대한민국 대한민국 세력에 대해서 누구보다 제일 파악을 잘 하고 계시고 저는 또 하나 보는 것은 이제 총리를 하셨고 권한 대행을 하셨고 당대표를 해보셨기 때문에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어떤 시기에 어느 정도의 어려움과 어떤 일을 겪고 계신지 사실은 알고 계세요. 그렇겠죠. 왜냐면 우리가 대충 서로 아는 것과 그 자리에 갔을 때 수많은 고통이 다르지. 있잖아요. 만에 하나 제가 들었던 얘기 중에 하나는 하나의 질문 뭔가 하는 것에 권한대행 시절에 300개의 서류를 낸대요. 그 전날 그것도. 그래서 그거를 찾아낼 수도 없게. 곤란에 빠뜨리는 수많은 대통령을
하는 역할인 분을 그렇게 수도 없이 곤란에 빠뜨리는 수많은 공무원이 있다고 합니다. 아하, 예.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을 보면서 이 황교안 대표님하고 사모님은 기도하시거든요. 네. 얼마나 어려운 자리인지 알고 계시고 또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드러난 것은 뭐 MBC나 운동권이나 주사파들이 계속 흔들어 제끼지 않습니까? 네. 그런 정도가 아니래요. 너무 많은 곳에서 상상치도 못할 일들로 이제 윤석열 대통령을 계속 흔드는데 저는 정말 이 총선 이후에도 윤석열 정부를 정말 흔들지 않고 같이 자유대한민국을 지켜나가는 많은 세력들이 도와주셔야 네. 저 무리로부터 대한민국이 지켜진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. 그러네요. 그래서, 네. 그래서 황교안 후보님도 그냥 내쳐져서는 안 된다. 네. 이런 수많은 경험과 그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신 분이 의미가 있다. 네. 그래서 그걸 당원들이 아셔서 저는 사실 좀 감사하고 네. 이런 힘을 모으는 통합을 하는 그런 역할로서 분명히 황교안 후보님도 어떤 것들을 하실 수 있지 않나 이런 좀 기대를 가져봅니다. 네, 4강에는 뭐 올라갈 가능성이 커 보이는데 이제 네. 예, 결선 투표까지 갈지 안 갈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라서 이번 선거는 사실은 이번 전당대회는 정말 예상이 안 되는 지금 그러게. 당직자들도 예상이 안 된대요. 예전 같으면 이쯤 되면은 뭐 누구로 됐다. 그렇지. 하는데 예. 지금 결선 투표 변수도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죠. 변수도 많고 네. 지금 이번에 뭐 김기현 의원, 나경원 의원 이런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정말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또 하루하루 많은 일이 발생하는 이런 전당대회가 될 것 같지만요. 네. 결국 우리가 반드시 승리해야지만 이번 윤석열 정부를 잘 지키면서 자유대한민국을 지키는 많은 것들이 되는 걸 누구보다 당원과 국민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요. 네. 이번에는 정말 힘을 모아서 누구라도 서로 같은 좋은 역할들을 좀 그러게요. 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. 네, 고맙습니다. 네. 김신의 와주신 분들 당원분들 감사합니다. 네, 김신의 한국의정신문 논설위원이었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와, 그랬군요. 아주 인산인해였군요. 그리고 사부작, 우리 김신혜 씨 표현대로라면 사부작 세력을 모았다. 그러니까 그게 부방대도 있고, 부정선거 방지대죠. 이것도 있고, 청년들 계속 꾸준히 교육시키고 이런 것도 있었거든요. 그리고 최근에는 민노총 해체 작업, 거기에 온몸을 던지겠다고 거기에도 또 올인하셨고, 이런 게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통렬한 사과 이런 것도 여러 번 했고 왠지 통했다 이런 얘기. 근데 이 참 세상 일이라는 게 그때 잘했으면 왜 이런 생각들 하잖아요. 그때 잘하지 왜. 그런데 인간이 이게 실수하고 또 나중에 또 반성하고 이러는 거 아니겠습니까? 근데 아쉽지만 하여튼 사과하고 또 이렇게 의로운 일에 나서니까 지켜보겠습니다. 어떤 결과가 나올지 관심 가지고 보시죠. 여러분들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. 마치겠습니다.